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아놀드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은 공간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벽면 같은 경우는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의 효과를 줬고요. 바닥은 약간 빛나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울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가운데에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의 오브젝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반투명한 이런 커튼 형태의 모양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빛 같은 경우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연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놀드를 이용해서 이런 공간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는 이렇게 이미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요. 우선은 라이트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의 기본 재질로 우선은 돌려주고, 기본 재질을 돌려주고 이제 새로 한번 공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있는 아놀드 렌더를 이용해서 할 건데 속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퀄러티를 조금 낮춘 상태에서 실시간 렌더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낮춰주는 방법은요, 렌더 세팅에 샘플링이라고 하는 항목에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낮춰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렌더링 했을 때 퀄리티 낮아지고 프리뷰 상태의 모양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팅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마야의 기본 라이팅도 사용을 할 거고요. 아놀드에 여기 있는 라이트도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우선 직선으로, 그러니까 태양의 느낌을 내는 그런 라이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아놀드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 건 없고요. 윈도우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보게 되면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 이걸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런 라이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창문에서 비춰지는 라이트.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의 렌더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렌더링 된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상에 이제 렌더링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지금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우선은 숨겨주도록 할게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이제 창문하고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를 표현해 줬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디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직사광선의 느낌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연스럽게 반사광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되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놀드 라이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라이트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좀 속성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서 여기 라이트를 선택해 보게 되면 여기 아놀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아놀드의 이제 속성에 바꿔줄 수 있는 요소가 여기 있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뭐 섀도우, 캐스트 섀도우, 뭐 그림자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라는 설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se color temperature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색 온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공간에 그 톤을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500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조금 따뜻하게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한 5000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색깔이 약간 이렇게 바뀌어서 색 온도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하얀색이 아닌 이런 식의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색 온도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잘 이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뭐 필요한 부분은 여기 아놀드 항목에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뭐 딱히 조정할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 강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문을 통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놀드의 라이트에 보게 되면 에어리어 라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라이트. 이거 우선 멈춰 놓고요. 에어리어 라이트가 이제 이런 이 공간에 반사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창문에서 이제 비춰지는 빛을 이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90도로 딱 돌려서 여기 창문 위치에다가 배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창문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창문에서 비춰지는 빛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아까랑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기본 설정에서는 이제 빛의 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컨트롤 L로 눌러서 속성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인텐시티랑 그 다음에 이 익스포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스포저를 좀 높여보게 되면요, 반사하는 그 빛의 이런 밝기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빛이 반사돼서 이 공간을 밝혀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광원과는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색 온도를 조정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톤을 또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항목들은 아까 전에 라이트의 아놀드 항목과 비슷한 항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선은 다른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을 이렇게 반사 광에 의한, 주광원이 아닌 반사광에 의해서 이렇게 이 공간을 비춰주고요. 그림자도 이 주광원에 있는 그림자가 아닌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거친 부분 느낌이죠. 반사광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광원을 두 개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커튼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 같은 경우는요, 우선 재질을 아놀드 재질을 넣어줘야겠죠. 선택을 해주고요. Assign New Material 쉐이더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반투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색깔은 내가 원하는 약간 색깔로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 서브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SS라고 하는 약간 반투명한 느낌, 이런 걸 표현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높여주게 되면 우선 0인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그냥 색깔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요. 색깔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만약 여기 있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요, 이렇게 빛에 의해서, 들어온 빛에 의해서 약간 밝아지게 되고 그 주변이 약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밝아지는 느낌을 주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서브 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라든가 그 다음에 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뭇잎 뭐 이런 것처럼 약간 투명하진 않은데 빛을 받으면 약간 그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서브 서페이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반투명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지오메트리 항목에 보게 되면 틴 월드라고 해서 약간 이 자체가 약간 얇은 형태의 오브젝트라는 걸 또 체크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비치는
듯한 느낌이 표현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서브 서페이스와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의 thin world를 이용해서 해주고요. 뭐 베이스 컬러는 이렇게 베이스의 컬러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커튼의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반투명한 커튼의 느낌. 그리고 이제 밑에 또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놓고요. 여기는 벽면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과 분리를 좀 해주기 위해서 우선 벽면에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add assign new material 그 다음에 쉐이더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적용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뭘 해줄 거냐면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한 형태의 재질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밑에 보게 되면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 이제 범프 매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면이 뭐 울퉁불퉁하지 뭐 지금은 이제 러프한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이 뭐 특별히 그냥 단색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범프 매핑에다가요 이렇게 노이즈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를 위해서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도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거친 형태의 울퉁불퉁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범프 매핑을 이용해서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과하다 생각되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범프 뎁스라고 하는 걸 조절해서 이 높이감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얕게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0.1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얕게 되게 되고요. 이거보다 뭐 더 얕게 하고 싶다면 0.05 이런 식으로 낮게 해주게 되면 그냥 뭐 그 벽지 같은 느낌의 그런 울퉁불퉁함이 살짝 묻어나오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은 위쪽에 베이스의 컬러를 이용해서 색깔 톤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벽지색의 느낌을 느껴준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회색, 아이보리색, 뭐 하여튼 약간 이런 색 정도로 이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재질로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오브젝트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다 보니까 요거 상태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페이스를 그냥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ssign New Material 하게 되면 선택된 페이스에만 이렇게 새로운 재질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렌더링 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의 색깔 톤과 아래쪽에 있는 색깔 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색깔 톤에 약간 빛나는 재질감을 표현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멈춰주고 바닥 선택을 해주게 되면 오브젝트는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번하고 10번. 9번이 위에 있던 여기 있는 벽지 관련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이 벽면, 바닥면 같은 경우 느낌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빛나는 느낌 같은 경우는 스페큘라라고 하는 항목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값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에 따라서 빛나는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위쪽에 있는 이 벽지 같은 경우는 빛나는 재질이 아니니까 뭐 스페큘라 웨이트 값이라든가 컬러 값을 낮춰주게 되면 이 스페큘라가 맺히지가 않게 되게 되고요. 요거는 약간 빛나는 느낌을 내주고 뭐 이 거친 정도를 조금 낮춰주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비춰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 비춰지는 부분 보이게 되죠. 여기는 스피어가 비춰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멈춰주고요. 여기는 이제 스피어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는 역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쉐이딩 그 다음에 스탠다드 서페이스 적용해 주고요. 요거는 뭐 약간 플라스틱 느낌을 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칼라 값에다가 원하는 색깔, 뭐 약간 푸른색 만들고 싶다라면 푸른색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스페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니까 요거는 뭐 그대로 진행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투명도, 트랜스미션 뭐 투명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서브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 반투명한 느낌이 있으니까 살짝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면 렌더링을 했을 때 이런 푸른색 값을 갖고 있는 빛나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어두운 것 같은 느낌이니까 라이트를 조금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어두워졌지? 이 전체적인 색깔 톤이 어두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익스포저를 조금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거울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반사가 되는 거울 느낌을요. 선택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New Material 쉐이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적용해주고요. 금속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이스에다가 우선 칼라 값은 의미가 없게 돼요. 근데 이제 메탈리스라고 하는 걸 조정하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완전 반사의 느낌이 들게 되고요.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스페큘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스페큘라나 이런 칼라 값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사되는 느낌이 너무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완전 반사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반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거울 재질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부분에 아까 전에 이제 지웠던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살려보게 되면 이 창문 부분에 이제 오브젝트 우선 사용할 텐데요. 창문 같은 경우는 투명한 오브젝트가 되게 됩니다. 투명한 오브젝트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assign new material 스페큘라 AI 쉐이더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는 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걸 높여주면 투명한 오브젝트로 되게 됩니다. 투명한 오브젝트가 되게 되고요. 한 가지 더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쉐입 상태를 가게 되면 아놀드 항목이 있고요. 여기 오페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오브젝트든 오페큐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불투명함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명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오페큐를 꺼줘야지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맺히는 그런 제대로 된 투명한 오브젝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한 건 뭐 크게 뭐 화면상에 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요 바깥에 있는 얘는 이제 배경 이미지를 쓰려고 이제 적용을 해줬습니다. 배경 이미지를요. 반투명한 건 아니고 기본 상태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적용 우선 재질을 적용을 해주고요. add assign new materials shader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컬러에다가 뭔가를 입혀주게 되면 제대로 이 이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BG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적용해 주게 되면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 실제로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 이미지가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표면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커넥션 여기서 연결해주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용할 겁니다. 이게 기본 이제 마야 쉐이더에서 보게 되면 발광해주는 그런 부분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높여주게 되면 하얗게 이제 뜨게 되고요. 인캔디시라고 것처럼 뜨게 되고, 칼라 값에다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적용했던 BG를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대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요,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비춰지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제 비춰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반사되는 느낌이 이상하다 생각되는 거는, 여기는 이 창문에 반사의 러프니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낮춰주게 되면 반사되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약간은 러프니스가 들어가야 되려나?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반사 그 굴절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정면으로 보게 되면 큰 문제 없이 보이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지? 렌더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렌더가 되고 있었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이게 비춰지게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바깥에 이 라이트보다 바깥에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렌더링을 했을 때 이렇게 화면에 반사는 되지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주게 되냐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이 아놀드 항목에 보게 되면 있는 캐스트 섀도우를 체크를 끄게 돼야지 그림자가 막힌 걸 조정을 해서 그런 효과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빛이 막힌 거를 방지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공간에 라이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렌더링을 조금 더 러프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옵션에서 여기 있는 카메라 값을 높여주면 되고요. 디폴트 값은 3이고요. 그게 노이즈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하면 4 정도 높여주면 됩니다. 뭐 더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더 올려주셔도 되고요. 밑에는 디퓨즈, 스페‌큘라, 트랜스미션, SSS, 이게 서페이스, 서브 서페이스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약간 샘플링을 더 늘려가지고 퀄리티를 높여준다라고 하면, 각각의 항목에 그 노이즈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렌더링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